책들의 부엌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2022년 화제 힐링소설 1위라고 나오고요. 갓 지은 맛있는 책, 냄새가 폴폴 풍기는 여기는 소양리 북스 키친입니다. 마음을 꺼내놓고 그저 쉬어가세요. 예, 힐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이 무지개 빛깔 홀로그램 효과인가요?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떠오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김지혜님이고요. IT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가 유행하던 어느 여름날 퇴사했다. 이후 번역 일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동네의 작은 카페에 앉아 글을 쓰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됐다. 예, 대표작이 지금 따로 안 나오죠. 이게 시작인 겁니다. 흥미롭네요. 예, 그리고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프롤로그부터 해서 할머니와 밤하늘, 안녕 나의 20대, 그리고 첫눈 그림 그리고 이야기, 크리스마스니까요. 에필로그까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책을 쭉 읽어볼 텐데요. 엽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벤트를 하나 본데요. 엽서 오랜만에 본다.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읽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소설 책들의 부엌.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먼저 유진. 스타트업 회사를 정리하고 소양리 북스키친의 사장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 따뜻하면서도 추진력이 갑이에요. 북스키친을 찾는 손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줍니다. 시우.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소양리 북스키친의 스텝이 되었어요. 친화력이 좋아서 처음 본 사람에게도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갑니다. 다인. 음원 강자 솔로 가수이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옛집을 찾아와서 북스키친을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의 안정을 얻게 돼요. 소희.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소양리에서 쉼표를 찍고 갑니다. 변호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동화 한 편을 완성해요. 수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 회사에서 버티다가 어느 날 일탈을 하게 되고 소양리 식구들을 만나서 마음의 짐을 덜어봅니다. 그 외에 형준, 지훈, 마리, 세린 등이 등장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종종 쫓기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네? 이걸 언제 다 읽지? 근데 이 책은 조금씩 보더라도 마음속에 잔잔한 힐링을 주어서 다급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입부에 자연에 대한 미사여구가 꽤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분위기인 건가? 시적인 언어 사용들이 좋긴 하지만 읽다가 스무스하지 않게 브레이크가 약간씩 걸렸어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는 우려를 조금씩 적고 내용에 융화될 수 있었습니다. 소설이든 드라마이든 또 영화이든 뭔가 자극적인 소재가 있어야 재미가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관념이 틀리진 않지만 때론 요란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성을 파고드는 스토리를 오히려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운이 더 오래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양리 북스키친은 북카페와 숙박을 하는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양리를 검색을 해보면 충남 보령시에 있다고 해요. 사장인 유진은 음식처럼 마음의 허전한 구석을 채워주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책들의 부엌인 북스키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곳에 와서 지친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갖게 됩니다. 풍경이 좋겠지만 외지고 높은 곳에 오픈한 이곳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스타트업을 이끌었던 유진의 기획력이 빛을 발해서 입소문을 타고 주말에 예약이 꽉 차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진은 만나면 즐겁게 대화 나누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긴 북스키친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다인이 유진과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각박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소희는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답답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휘청이며 방황하던 수혁은 이 공간을 만나 또 유진을 만나 사고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누가 봐도 러브라인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편이 나와야 되나?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어요. 소양리 북스키친의 스텝인 시우야 형준도 성향은 다르지만 따뜻한 사람들이라 유진과 더불어 이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소중한 추억을 품고 다시 이곳을 찾게 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라 가본 곳 말고 새로운 장소를 계속 찾게 되는데 마음의 울림이 깊다면 꼭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공간과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문구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일요일 새벽, 유진과 수혁, 시우 셋은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슬며시 자취를 감출 때까지 성진호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셋은 아무 말이 없었다. 수혁은 자신의 방식대로 소양리 북스키친과 유진과 시우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중이었다. 그리고 유진과 시우는 그걸 이해한다는 듯 가끔 끄덕이며 호수를 바라보기만 했다. 소양리 북스키친과 작별하는 아침이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굿바이.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소양리 북스키친의 시간은 분명 따뜻하고 편안했다. 모처럼 찾아온 반짝이는 햇살 같았고 부드러운 호흡 같았다. 하지만 수혁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다. 쭈글쭈글한 티셔츠를 입고 면도를 건너뛰던 시간이 마감을 알리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에서 수혁은 호수에 피어오르던 물안개를 떠올렸다. 아침 햇살이 호수를 비추기 시작하며 반짝거리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동시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의 엔진 소리가 윙 울렸다. 깜빡이를 켠 뒤 차선을 바꾸며 추월하는 대형 SUV가 보였다. 차의 속도계는 시속 110km를 넘어서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에서는 52분 뒤에 집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떠 있었다. 간간히 과속 단속기가 몇백 미터 뒤에 등장하는지를 알리면서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빨갛게 만들며 번쩍댔다. 쭉 뻗은 고속도로는 위로와 휴식의 순간에서 일상의 리듬으로 전환하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수혁은 텅 빈 집에 들어가 혼자 점심을 먹을 자신을 떠올려 봤다. 차가운 정적이 모든 게 반듯하게 정리된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